얘들아, 최대 공약수 구할 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어떤 거지? 옳지! 공약수로 나눠가는 방법이에요. 그래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나눗셈으로 나누는 방법하고 나와 있죠. 자, 방법 1번. 첫 번째 방법.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수들을 한번 최대 공약수 구해가 보죠. 12와 18에 대한 최대 공약수입니다. 12하고 18. 자, 이게 제일 만만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자주 접해봤었던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식이죠. 12와 18을 둘을 동시에 나눠 떨어뜨릴 수 있는 공약수로 나눠 갑니다. 얼마로 나눌까? 그래, 뭐 2, 6, 12, 2, 9, 18. 그 다음에 또 6과 9를 동시에 나눠 떨어뜨릴 수 있는 거 3, 3, 2, 6, 3, 3은 9. 그때 나와 있는 요 몫이 뭐가 될 때까지? 서로 소가 될 때까지. 최대 공약수가 1뿐인 두 수 사이의 관계가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최대 공약수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2와 3에서 그 곱으로서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된다? 옳지. 잘한다. 최대 공약수 2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내요. 선생님, 저 그거 다 알아요. 자, 그렇겠지. 당연히 5학년과 초등과정을 정상적으로 맞췄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방법 두 번째는요. 방법 두 번째는 똑같은 수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12하고 18을 각각 소인수분해 합니다. 초등과정에서는 뭐라고 배웠냐면 곱셈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 소수라는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필 곱셈식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까라는 의문도 들었을 겁니다. 또는 설명을 들을 때 그런 수들의 곱으로만 만들어라.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로만 곱으로만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3 곱하기 3이라고 3 곱하기 4라고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12를 아니면 2 곱하기 6이라고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녀석들을 다음과 같이 2의 제곱 곱하기 얼마? 3으로 만들어서 생각해라. 물론 초등학교 때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했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8 같은 경우에는 2의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물론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만들어 놨겠죠. 자,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제 어감상으로 최대예요. 뭐가 커야 될 것 같아. 그치? 이제 어떤 내용이 자꾸 커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공통되는 소수인 인수를 골라내는데 그 중에서 최대가 돼야 되니까 자꾸 큰 지수를 갖는 것으로 손이 슬금슬금 가려고 한다면 잠깐만! 멈춰봐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뭘 찾는 거예요? 공약수를 찾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약수. 다시 한번 공약수. 최대 공약수 찾는 거예요. 약수. 약수 찾는 거니까 두 수를 동시에 나눠 떨어뜨릴 수 있으려면 공통인 소수인 인수 중에서도 약수를 구하고 즉 둘을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갖고 있는 거. 공통적이면서 어떤 기본이냐? 2의 1제곱. 지수가 낮은 걸 골라내는 겁니다. 공통되지 않는다면 쓰지도 않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최대 공약수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2와 2의 제곱 중 공통되는 소수인 인수 2에다가 지수가 낮은 것 2. 곱하기 그 다음에 3과 3의 제곱이 공통되는데 공통되는 소수인 인수에서 지수가 낮은 거 3. 그래서 최대 공약수 얼마? 2 곱하기 3 해서 6이 나옵니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해도 6이 나오고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이 방법이 편하고 어떤 때는 이 방법이 편하기도 해요. 그렇겠지. 그래서 수가 큰 수가 나온다거나 그랬다면 아무래도 소인수분해 하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을 거고 뭐 나는 큰 수가 나와도 공약수로 나눠가는 방법이 편해 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써도 되고 우리 제자들은 하나만 아는 걸 가지고 전부 다 알았다고 하지 말 것 어떻게 하라고? 두 방법 모두 다 기억해 둘 것. 그래서 이제 최대 공약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해갈 수 있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거꾸로 추적해서 찾는 문제들도 나와요. 최소공배수에 관련시켜서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오늘은 최대 공약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죠. 자, 최대 공약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이 그간에 해왔었던 자주 써먹던 방법 1을 보게 되면 그 방법 1은 공약수로 나눠가는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공약수로 나눠간다고. 자, 12하고 18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대 공약수 구할 때에도 살펴봤었던 그 녀석이죠. 자,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수로 나눠가는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눗셈을 시작하는데 2, 6, 12, 2, 9, 18, 다시 3, 3, 2, 6, 3, 3은 9. 그래서 나와 있는 두 수가 모두 서로소가 되었을 때, 서로소라고 하는 건 뭐? 두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이제 1밖에는 존재하지 않을 때,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서로소라고 하며, 이때에 우리가 이제 정리하게 되는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는 2와 3의 곱으로서 완성했지만 최소 공배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싹 이 방향에 나와 있는 수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우리 그래도 거듭제곱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쓴다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최소 공배수를 완성할 수 있었죠. 자, 이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초등 과정에서도 정말 많이 활용했었던 최소 공배수 찾기의 방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 두 번째. 최소 공배수를 찾는 두 번째 방법은 맞아요. 우리가 최대 공약수도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찾았던 것처럼 최소 공배수도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완성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수를 소인수 분해해보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그 다음에 18을 소인수 분해해보면 2 곱하기 3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다음처럼 나타내진 수식에서 곱셈식을 보고 최소 공배수를 찾으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또 우리 제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최소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최대 공약수 때도 얘기했죠. 최대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공배수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뭐라고요? 공배수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주거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수 모두 공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되는 소수인 인수가 있다면 그 공통되는 소수인 인수 그대로 적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 지수가 큰 것을 따라 적어준다. 자, 지수가 큰 것을 따라 적는다는 것이 최소 공배수의 최소라는 말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왠지 해서는 안 될 일처럼 자꾸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공배수이기 때문에 지수 중 큰 것을 갖다 쓰고 그 다음에 3과 3의 제곱이 다음과 같이 나왔으면 이때도 공통인 소수인 인수에다가 지수가 큰 것.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에 서로 공통되지 않은 소수인 인수를 각각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공배수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공통되지 않는 소수인 인수를 한 번씩 다 가져다가 곱해줘야 최소 공배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최소 공배수를 찾을 수 있다고요. 공배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네가 최소 공배수라고 살펴보니 앞서 구한 이 녀석과 서로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36이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두 개의 수를 놓고 예로 들었잖아요. 만약에 3개 이상의 수에서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나누다 보면 두 개의 수는 어떤 공약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나머지 한 개의 수가 그렇지 못하더라. 최대 공약수는 거기까지 가면 그 셋 중 어느 한 개가 서로소가 되는 상황이 생기면 거기서 공약수로 나누는 것을 멈추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지만 최소 공배수인 경우에는 조금 전 방법 두 번째에서 보았다시피 서로 다르게 생긴 소인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만약에 5가 나오고 여기에 만약에 7이 나왔다고 한다면 최소 공배수 구하는 과정에서 앞에 공통되면서 지수가 높은 것을 적는 것뿐만 아니라 공통되지 않는 5도 곱하고 또 7도 곱해서 최소 공배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최소 공배수를 결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의 공약수로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옳지. 두 개의 수가 서로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수는 나눠요. 공약수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나눠지지 않는 건 그대로 내려 적어요. 그러다가 또 그렇게 나눠진 거에서 또 나눠지는 상황이 생기면 다시 한번 두 개 이상의 수가 생기면 하나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내려 적으면서 나머지 것들은 나눠주는 것이 최소 공배수를 공약수로 나눌 때 구하는 방법이고 잊지 말아야 될 건 다음과 같이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전부 다 그 수들을 곱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두 번째 방법에서는 공통된 소수인 인수 중에서 지수가 어떤 거?
큰 것을 최소 공배수로 결정하는 소인수로 결정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공통되지 않는 것까지도 곱해주고.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내용 설명했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파악해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확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죠.